영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19년 다저스 역사상 처음으로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하나에 모두 차지한 벨린저는 2022 시즌이 끝나고 논텐더가 됩니다. 벨린저는 컵스에 입단했고 공격 136, 승리 기여도 4.4를 기록하는 대활약을 합니다. 내셔널리그 올해의 재기 선수는 벨린저입니다. 벨린저가 FA 되자 그를 잡으라는 컵스 팬들의 성화가 빗발칩니다. 컵스 선수들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장기전에 들어갔다가 망한 벨린저는 결국 매년 오트아웃이 가능한 3년 8천만 달러 계약을 컵스와 맺습니다. 인기가 많지 않았던 건 보라스가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도 있었지만 2023년에 부활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벨린저는 타구 속도와 하드히트가 2019년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커리어 로우에 해당됐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건 바비피 커리어 하이인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운이 좋았을 뿐이다. 아니다. 타격 스타일이 바뀌었다. 고 갈렸고 결과적으로 후자가 맞았습니다. 올해 벨린저는 모든 지표가 지난해와 같고 바비피만 커리어 평균으로 돌아왔는데 그러자 공격이 100%로 떨어지고 승리 기여도가 반토막 났습니다. 모든 게 보라스 때문이라고 징징거린 몽고메리를 제외하면 체프먼이 시즌 중 연장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7년 1억 6,900만 달러 계약이 되고 FA에서 자유로워진 스넬이 다저스와 5년 1억 8,2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6년 2억 1.400만 달러가 된 반면 벨린저는 옵트아웃을 행사하지 못하고 컵스에 남았습니다. 2년 6천만 달러 계약이 된 벨린저는 내년이 끝나고도 FA 선언하지 못하면 3년 8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세 시즌을 마치고 나와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은퇴가 가까운 호세 아브레유를 제외하면 현역 야수 MVP는 트라웃, 오타니, 저지, 하퍼, 알투베, 베츠, 브라이언트, 스탠튼, 엘리치, 벨린저, 프리먼, 골드슈미트, 아쿠냐 13명입니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해보지 못한 선수는 벨린저가 유일합니다. 벨린저의 올 시즌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컵스는 벨린저를 트레이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벨린저의 포지션인 1루수와 중견수에 각각 마이클 부시와 피트 크로 암스트롱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저스가 기대했지만 자리가 없어 컵스로 트레이드된 부시는 막판에 부진하긴 했지만 공격 119와 컵스 신인 1루수 신기록인 21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리조의 15개였습니다. 부시는 2루와 3루 수비는 심각했지만 1루 수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를 한 다저스는 좌완 잭슨 페리스를 받았는데 페리스는 파이프라인 78위에 오르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PCA로 불리는 피트 크로 암스트롱은 컵스가 2020년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입니다. PCA는 공격이 87에 그쳤지만 키어마이어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중견수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스프린트 스피드가 위트 델라크루즈급인 PCA는 심지어 어깨까지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공격인데 1667경기에서 3홈런 17타점 OPS 0.539에 그친 후 56경기에서 7홈런 30타점 OPS 0.793을 기록해 공격의 기대감까지 높였습니다. 부시와 PCA는 FA까지 5년이 남아있는 선수들입니다. 3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따낸 이안 헤비 붙박이 좌익수인 컵스는 확실한 우익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세이아입니다. 일본은 골든글러브가 메이저리그의 골드글러브에 해당되는 수비상인데 일본에서 6개를 따내고 왔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수비가 안 좋았던 아오키처럼 일본에서 5개를 따낸 스즈키의 수비가 불안합니다. 특히 컵스의 2023 시즌을 날린 드랍된 볼을 포함해 포구 실책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스즈키는 일본에서 마지막 4년간 공격이 173, 177, 163, 199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요르단 알바레스급이었던 겁니다. 스즈키는 미국에서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마지막 4년간 166, 178, 191, 201로 스즈키보다 근소 우위였던 요시다가 미국에서 2년간 110, 115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즈키는 118, 128, 138로 매년 WRC+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첫 시즌에 파워 부족을 절감하고 벌크업을 했다가 복사근 부상을 당해 WBC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타구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올해 기록한 타구 속도와 하드히트는 벨린저의 MVP 시즌에 해당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2019년이 탱탱볼 시즌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오타니를 제외하면 가장 성공한 일본산 파워히터인 포지는 33세 시즌까지 첫 5년간 공격이 126이었고 체력 관리에서 답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컵스는 1루수는 부시, 외야는 헵, PCA, 스즈키로 채워져 벨린저의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터크먼을 방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벨린저에게 우익수를 맡기고 스즈키를 지명타자로 돌리면 수비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지명타자 자리가 비어있으면 프리미어 12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메르비스를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벨린저 이야기로 돌아가서 벨린저는 내년에도 옵트아웃을 안 한다고 보면 2년 5.25억 달러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부담이 적지 않지만 컵스가 연봉 보조를 해주면 낮아집니다. 컵스 쪽이 급하기 때문에 조회하는 유망주의 수준도 높지 않을 겁니다. 벨린저는 소토의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토 쟁탈전의 최종 국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키스, 매츠, 보스턴의 경우 보스턴은 소토를 놓치더라도 벨린저가 필요 없지만 양키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키스에서 벨린저는 저지 대신 중견수를 볼 수 있습니다. 큰 기대는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이슨 도밍게스가 중견수로 충분한 수비를 보여준다면 벨린저는 1루로 가면 됩니다. 벨린저의 아버지인 클레이 벨린저는 만년 마이너리거였다가 1997년 양키스에 입단했고 1999년 30살이 나이로 데뷔합니다. 클레이 벨린저는 양키스에서 3년 동안 343타석 3홈런에 그쳤지만 2개의 우승 반지를 받았고 심지어 2002년 에인절스에서도 1타석 1삼진을 기록한 후 우승 반지를 얻게 됩니다. 휴스턴의 경우 벨린저가 몇 년째 고민인 1루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휴스턴은 라이언 프레슬리를 처분하고 싶어 하는데 프레슬리는 불펜이 심각한 컵스에서 당장 마무리를 맡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벨린저는 휴스턴에 쌓인 훔치기가 적발된 후 코레아와 말싸움을 한 적이 있지만 코레아는 휴스턴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벨린저 영입하면 재밌는 팀은 자이언츠입니다. 내년 타선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자이언츠는 콤포토가 떠났고 야스트렘스키가 트레이드 대상입니다. 다만 자이언츠 팬으로 성장한 피더슨과 달리 벨린저 입장에서 자이언츠행은 오라클 파크의 분량까지 더해져 가장 뛰고 싶지 않은 팀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디백스 공격 15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이후 클러치가 에드먼에 이어 2위인 피더스는 1.400만 달러 상호 옵션을 거절하고 바이아웃을 받는 것으로 디백스 계약을 끝냈습니다. 플래툰 타자치고는 정말 잘해 수비 없이 공격으로만 승리 기여도 3.0을 기록한 피더스는 더 이상 외야 수비가 불가능하지만 클러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좌타 지명타자로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벨린저를 트레이드한다면 컵스에 어울리는 시기도 합니다. 과연 벨린저는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요?